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설치대학 공모에 대해 반발이 심한 순천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모에 불참하면 배제하겠다는 용역 주관사의 발언에 동북권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자의 부친상에 추태를 보인 대학 교수의 다음 학기 강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들어야 해 학생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의 폭염이 계속되며 지난달 열대야의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폭염 발생의 체감 온도는 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여름 전어 조업이 한창입니다. 가을 전어보다 연하고 풍미가 뛰어나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의대 설치대학 공모를 두고 전남 동서부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반발이 심한 순천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용역 주관사의 발언이 편파적으로 인식되며 분위기가 한때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박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30년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설립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차분하던 분위기에 불을 지핀 것은 공청회를 주관한 용역 주관사 대표의 한마디였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어쨌든 10월까지 대학 한 곳을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공모 절차는 10월 말에 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지정된 학교는 이 공모에 응한 학교가 될 것이고요. 이미 순천대는 전라남도의 공모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적으로 교육부에 의대 유치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사실상 목포대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목포대만 올리기도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 진행됐던 용역에서도 전라남도의 편향성이 나타났다며 공청회가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1년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대에 주려고 온갖 지표를 왜곡시키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꼼수를 쓰는 이 행태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북권 주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신가요?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립의대 공모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으나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의 반발이 거듭 확인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전제로 쟁의 행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광주, 곡성, 평택공장 조업원 대상 찬반 투표 결과 96.43%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해 오는 14일 파업 돌입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9차례 단체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단체 협상 요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부친상을 찾은 한 대학 교수의 추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직후 해당 교수는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강의는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해 학생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제자의 부친상에 찾아가 문상객들에게 욕을 하고 여제자를 추행한 광주의 한 대학 교수 A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수 A씨는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다음 학기에 전공 수업 강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수의 강의가 필수 과목이라 피해 학생들도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랑 이제 피해 여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전필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그 같은 내용을 다른 교수한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학기 말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피해 학생들은 해당 교수 A씨의 수업을 끝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즉시 분리 조치나 강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의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가해자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센터는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들은 회유와 거짓 소문에 휩싸이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센터가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된다. 학생들의 학습금보 재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기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오늘 17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대 ACC재단의 공동 주최로 ACC 시민 오케스트라와 저명한 성악가들이 참여합니다. 최근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 속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DJ의 유산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프리카로 악명이 높은 대구보다 광주의 체감 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광주의 폭염특보는 6월의 사흘, 지난달에는 22일이었는데요. 이달에도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폭염 일수가 30일이 넘어섰습니다. 7월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인 15일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광주의 평균 최고 기온은 30.1도였는데요. 과거 10년보다 0.1도 올랐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는 등 최근 부쩍 더 더워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2018년 여름에는 광주의 최고 기온이 38.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 일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는 광주가 20.3일로 과거 10년보다 3.4일 증가했습니다. 반면 데프리카 대구는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가 30.3일이나 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0.9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일수만 놓고 보면 대구가 더 많지만 폭염 발생일 더위는 광주가 더 심각했습니다. 폭염 발생일 체감 온도는 광주가 36.2도로 대구보다 0.6도 높았습니다. 습도 때문인데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 발생일 평균 상대 습도는 대구가 66.7%였는데 광주는 80.5%로 장마철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요. 광주연구원은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이 특히 폭염에 취약하다고 보고 원도심 중심의 45개 행정동을 우선적으로 폭염 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 저감시설 운영과 폭염 대응 물품 보급 등 대응 매뉴얼에서 이들 취약 지역을 우선해 폭염재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3주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집계한 온열 질환자는 광주 44명, 전남 253명으로 총 297명입니다. 오늘 기준 전남 18개 시군의 101개 농가에서 가축 11만 7,29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흥, 여수, 장흥 양식장에서도 강도다리, 넙치 25만 5천 마리, 강성동 8,600마리 등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여름철 수해 피해를 본 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와 전남은 물론 수해 피해를 본 수도권과 중부 지역 기업으로 신규 지원액과 만기 연장이 각각 500억 원입니다. 업체의 경우 최대 3억 원, 개인은 최대 2천만 원 한도이며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요즘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여름 전어 조업이 한창입니다. 가을 전어보다 기름기는 덜하지만 뼈와 살이 연하고 풍미가 뛰어나 회로 제격인데요. 전어를 맛보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보성 등량만 청정해역으로 전어잡이 배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은빛 전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어획량은 예년에 비해 20-30% 줄었지만 몸집이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어 자체도 회파리 따위로 휘달려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는 좀 굉장히 힘든 좀 시기라고 봐요. 올해는 전어가 좀 귀할 것 같아요. 수산시장 수조마다 은빛 전어가 들어찼습니다. 1kg의 가격은 25,000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보석 전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맛이 있고 육질도 더 부드럽고 하여튼 고소하고 맛있어요. 대한민국에 최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 전어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 뼈가 연해 회로 먹기 좋습니다. 고소한 전어구이에 새콤달콤한 회무침까지 한상 가득 차려진 전어 요리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가을은 가을 나름대로인데 여름이라 그런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지 뼈도 부드럽고 너무 고소해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에서는 전어를 직접 잡아 맛볼 수 있는 축제도 개최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퇴근을 앞둔 50대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수시 여수산단의 한 화학제조공장 임시 자재 보관장에서 5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별다른 외상이 없는 데다 CCTV 분석에서도 범죄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숙박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가 업주를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제3형사부는 지난 6월 29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자 소화기로 업주 A씨를 살해한 61살 임모 씨를 어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8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 벌금 300만 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년 광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신고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가 밀집한 전남대 인근 원룸촌에 범죄 예방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범죄 예방 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특별 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모두 7억여 원을 들여 전남대 인근 원룸촌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 등을 결합한 범죄 예방 시설물 스마트폴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에 취약한 저층부 원룸에는 방범창과 가스배관, 가시덮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올해는 65세로 대상을 낮춰 대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부진에 고수온 폐사가 우려되는 전복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2억여 원을 투입해 이달 한 달 동안 이마트 등 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지원해 약 70톤의 전복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해남군도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전복 사전 주문을 받아 오는 16일 군민광장에서 현장 배부와 소비 촉진 캠페인, 현장 판매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